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9월 모평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6월 모평부터 시작해서 9월 모평까지 그리고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학습 약점을 마지막으로 잘 보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 보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6월 모평에 이어서 계속 이제 9월 모평을 진행하는데, 자,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자, 먼저 총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이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연계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총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해설, 우리 공통 과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총평 들어갑니다. 자, 먼저 독서, 문학부터 보면은요. 공통 과목부터 보면은 독서, 비문학이죠. 그래서 보면 공정거래법 지문, 그다음에 바쟁의 영화 이론, 그다음에 정신분석학 지문 3개가 연계됐어. 비문학이 4개가 나와 있는데 3개가 연계됐다고 하는 것은 연계율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그냥 뭐 소재 정도만 이렇게 인용이 되었던 거라면 연계 교재의 핵심 정보가 직접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약간 간접 연계보다는 직접 연계의 느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9월 모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서에서는 연계 체감률이 낮았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낮았는데 이번에 연계 체감률이 최초로 높았다. 독서 파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자, 이런 부분에 그 교재 나와 있는 어떤 소재들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소재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라.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연계 체감률이 높은 편이긴 했는데, 자, 문학은 역시 연계와 비연계의 콜라보레이션이죠. 그래서 백석 씨라든지 윤은길 소설, 조전성의 시조가 연계됐죠. 조전성 시조는 이제 정철 시조랑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연계는 이렇게 됐는데 비연계 작품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연계 반, 비연계 반, 그죠?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그래서 비연계 작품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바로 뭐 선지 판단 능력이 정말로 중요해졌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그렇죠. 예전에는 비문학을 엄청나게 어렵게 내서 여기서 변별했다면 가장 최근 시험 때는 문학으로 변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좀 애매해. 왜냐면 9월 모평 때는 문학에서도 변별을 하지 않았고 독서에서도 변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별 포인트가 없고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킬러 문항이 없었던 조금 희한한 9월 모평이었다. 그래서 문학의 선지도 약간 그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약간 쉬웠던 선지 있죠. 2017년, 2018년 정도의 느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이 쉽게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출문제 있죠. 어려운 기출문제의 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 선지 판단 능력을 좀 더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문학은 연계와 비연계의 양축이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문학 탄탄대로에서 얘기했던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주목해서 정답을 빨리 골라내는 어떤 방식, 스킬 장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보시면 언매 화작, 일단 언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 고정된 것 같아요. 어떻게 고정되느냐. 예전에는 그냥 단일 개념들을 물어봤어요. 의문이면 의문, 단어면 단어, 뭐 문장이면 문장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융합과 복합의 융복합이라고 하죠.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언매도 보면 이제 언어 개념 같은 경우가 막 의문과 문장을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들을 복합시켜가지고 문제로 제시하는,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에 다양한 개념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지가 한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언어 개념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출제하는 그런 트렌드에 적응해야 된다. 근데 적응은 별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묶어놔도 잘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화작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존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평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변별에 실패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1등급이 컷이 거의 한 98에서 99, 100까지는 아닐 건데 어쨌든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1등급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변별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지 마라.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에 9월 모평 국어 잘 봤다고 해가지고 야 끝났다 완성됐네 완성됐어 이대로 그냥 국어는 됐으니까 다른 과목 하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진짜예요. 여태까지 기조를 보면 9월 모평이 쉽게 나오면은 수능은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2025 수능 국어 그죠? 여러분들이 곧 볼 그 국어 시험은 확실한 변별을 위해서 반드시 난도를 높일 것이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어려운 기출문항 선지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